이번에는 그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제받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최근 들어서 노부모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합가해 가서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또 반대로는 자녀가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 집에서 얹혀 사는 경우,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그 10년 이상 동거한 가장 기본적인 사람은 배우자죠, 그죠? 그런데 배우자가 10년 이상 동거하고 그 동거하던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에 공제가 안 됩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의원 누군가가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개정안을 올린 것 같은데, 그게 국회를 아직까지는 통과를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속주택이니까, 그러니까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재산으로 상속인에게 상속시켜주는 주택, 그 상속주택이라고 하죠. 이 상속주택을 물려받았을 때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면 주택의 가액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6억까지만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주택가액이 6억 이하라면 전액 공제해주지만 6억이 초과되면 6억까지 공제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주택의 가액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물론 뭐 주택이라고 하면 다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부속 토지를 다 포함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대출이 들어가 있다. 10억짜리인데 만약에 6억이 대출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상속주택 가액은 4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억만 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자, 세 가지 요건 중에 첫 번째 요건이 동거 요건이에요. 동거를 해야 돼요. 이 동거는 10년간 동거를 해야 됩니다. 10년간. 10년간 누구랑 동거해야 되느냐? 돌아가신 분하고 동거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계속해서. 그러니까 중간에 중단이 되면 그 전에 살았던 거는 없어지고 다시 10년간 또 동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말고 10년 동안 계속해서 동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아닌 이상은 이게 사실 쉽지가 않죠. 예. 그런데 배우자뿐만 아니라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직계비속이에요. 자녀밖에 없어요. 예. 만약에 자녀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대습상속에 의해서 그 배우자가 받게 되죠. 요 두 경우 외에는 안 돼요. 형제자매나 부모도 안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배우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부부가 같이 오랫동안 동거하면서 한 주택에 살았다. 그런데 그 주택을 상속을 하는데 그 살아있는 배우자가 그 주택을 상속받는다. 이랬을 때는 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게 느껴져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동거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10년 이상 계속해서 동거한 주택이라고 하는데, 그 동거한 주택이 꼭 상속주택이 아니어도 돼. 내가 보유한 주택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 주택을 세를 주고 나는 딴 데 가서 살더라도 이 상속받는 사람이 이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같이 살았다면 이 상속 대상이 되는 주택에 같이 안 살았어도 이건 관계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집에 가서 살아도, 이 상속주택이 아닌 다른 집에 가서 살아도 어쨌든 같이 살아야 돼요, 동거주택. 예.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계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이다가 중간에 중단이 되면 그동안 했던 건 다 없어지고 다시 10년을 또 살아야 되죠. 그런데 자녀의 경우에 이럴 수 있죠. 자녀의 경우에 미성년자로 사는 거는 뭐 계속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성년자로 살았던 기간은 동거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성년이 된 이후로 10년 이상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년이 되고 나서 10년 이상 같이 동거를 해야 되는데, 자녀가 40, 50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문제가 없지만, 우리 남자 자녀들은 군대 가잖아요. 20대예요. 20대 군대 가면서 또는 뭐 유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지방에 있는 학교를 간다든지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간다든지, 그 다음에 직장에 어떤 멀리 직장을 배정받아가지고 거기 근처 가서 살아야 된다든지, 또 치료를 위해서 잠시 떨어져 있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기간은 동거를 한 것으로 봐요, 동거를. 그러니까 중단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동거 기간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갖고 내가 20살부터 30살까지 부모님과 같이 살았는데 그 중간에 2년을 군대를 갔다 왔다. 24살에 군대 2년을 갔다 왔다. 그러면 26살에 나와서 30살이 되면 4년밖에 동거 안 한 거가 되지만 이거는 동거한 걸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부터 동거한 기간이 이제 합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4년도 통산해 준다. 그러니까 8년을 같이 산 걸로 본다라는 거죠. 그럼 2년만 더 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10년 동거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렇게 거주지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군대 가기 전에 기간도 통산해 준다. 일단 10년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중간에 없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이걸 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과 이걸 받는 사람이 둘 다 10년 동안 계속해서 1세대 1주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1주택 이하여야 돼요. 1주택 이하. 그러니까 무주택이거나 1주택인 기간이 계속해서 10년 이상이어야 돼요. 상속일 현재까지. 그러니까 중간에 만약에 1주택 이상이 된 기간이 생겼다. 그러면 그 이전 기간은 다시 사라지고 다시 1주택이 된 기간부터 10년을 따져야 되는 것이죠. 그 양도세에서도 일시적 2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새로운 주택을 사고 전전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이게 안 팔릴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새로 주택을 사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죠. 여기서도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2년까지만 적용을 해줍니다. 2년까지만. 그래서 새로운 주택을 사고 2년 이내에 구주택을 팔았다면 1세대 1주택 기간에 이것이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양도세는 지금 3년인데 근데 여기는 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혼돈하시면 잘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내가 원치 않아서 2주택자가 된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속인이 그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내가 집을 상속받았다든지 아니면 나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았다든지 그러면 그 2주택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주택으로 쳐주질 않아요. 다만 그 상속받은 주택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은 건주택수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그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다지분권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동거인이어야 되는데 이 동거인은 상속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돼요. 무주택자여야 되고요. 또는 피상속인과 이렇게 동동 소유한 거죠. 공동 소유하면서 그 상속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내가 상속받는 것이죠. 뭐 이런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때는 상속일 현재 동거인이어야 돼요. 같이 살아야 돼요. 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주 그 쟁점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1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꼭 상속주택에 같이 안 살아도 된다. 그리고 무주택 기간도 된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상속주택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주택이 보유기간이 상속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10년이 넘어야 되느냐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내가 상속하기 전에 1년 전 또는 하루 전이라도 내가 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이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넘겨준다면 그 세 가지 요건, 그 10년 이상 동거하고 10년 이상 1세대 주택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속일 현재 동거인이어야 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내가 살지 않은 집이라도 또는 10년이 안 된 집이라도 그걸 상속받을 때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죽기 하루 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도 나하고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이내에 이 사람에게 만약에 이것을 상속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상속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요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는데 어쨌든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도 예규를 풀어서 보유기간에는 관계없다. 그리고 그 상속 주택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에 꼭 거주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속주택공제에 대해서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배우자가 공제를 못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좀 고쳐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이렇게 부모하고 같이 살면서 주택을 상속받는다든지 또는 노부모를 부양하면서 부모 집에 들어가서 노부모를 부양하면서 그걸 상속받는다 이랬을 때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6억 공제 받는다 그러면 상당히 세금이 크죠. 만약에 10%만 해도 6천만 원, 20%면 1억 2천이잖아요, 상속세가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